코로나로 지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 경제도시 안양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또. 네. 이 한 달에 안양은 지금 2번이면 그 달도 싹 가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5월도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네. 왔으니까 이제 거의 다 간 거죠. 시간이 예.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나저나 다음 주면 벌써 10회 차라면서요. 네, 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네. 한 해 한 해 이제 정말 소중히 또 더욱 더 소중하게 네,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알차게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좀 야무지고 똑똑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예.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넘어서 삶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요. 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당연히 먹고 사는 게 달린 문제인 만큼 더 귀를 기울여야겠죠. 맞아요. 오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기업 하시는 분들, 예. 이외 모든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 될 거예요. 한마디로 민생경제 책임지는 활기찬 경제도시 바로 안양입니다. 이게 한 분야에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분야를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네. 예. 오늘 크게는 기업과 소공인, 골목상권 분야로 나뉘고요. 그치만 규제 혁신이나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쏠쏠한 혜택들 잘 챙길 수 있도록 귀 쫑긋 세워주세요. 네. 안양 시민분들 지금 볼륨 높이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시원하게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부터 가겠습니다. 예. 안양시는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194억 원의 회복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94억 원이요? 네, 엄청나죠.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예. 코로나19로 작년과 재작년은 특히 더 힘들었잖아요. 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서름은 말로 다 표현 못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많이 힘드셨는데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해 12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비중이 가장 큰 거군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예. 작년 8월 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고요. 예. 식당과 카페, PC방, 실내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이 해당이 되고 예. 그게 12,50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해당 업소는 100만 원씩 받을 예정이고요. 음. 대신 개업일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현재 영업 중이고 또 방역 위반을 하지 않은 업소에 한해 해당됩니다. 어찌됐건 10,000개가 넘는 업소가 해당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이나 여행업체,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 드리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와 버스 운송 종사자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자, 고용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직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이 코로나 때 일거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다니까 무척 다행입니다. 맞아요. 뭔가 이번 지원으로 지친 민생경제에 활력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얼른 지급이 돼야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상권에 대해서도 힘을 더 실어볼게요. 예. 작년에 안양상권 활성화센터가 생겼거든요. 말 그대로 안양시의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곳인데 예.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안양상권 활성화센터 정동희 본부장의 인터뷰 들려드릴게요. 안양상권 활성화센터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안정,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1년 6월 29일 개소하였습니다. 관내 24개 상권의 실태 전반을 파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중장기 지원 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골목상권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의 자생력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80개 상권 및 3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고객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의 자생력 확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떤 토대 이런 걸 마련해 준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단기간의 지원과 상권 홍보도 좋지만 지속해 나가려면 결국 상인들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상권 바우처 사업은 어떤 겁니까? 상권별 특성에 맞게 정책 지원을 하는 건데 예. 마케팅, 상인 교육, 경영 자문 부분으로 나눠서 상인회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수 골목형 상점가를 견학을 하거나 플리마켓을 열고 또 점포 판로 개척 등의 자문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초점이 교육과 견문을 넓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울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직접 보고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이 자체가 발전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더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해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는 점도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중장기적인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양에서는 사업하기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데 예. 안양시가 전자부품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고 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공인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예. 이곳은 어떤 일을 하고 소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드릴게요. 예.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김소연 센터장의 목소리입니다. 예. 안양 소공인 지원센터는 안양시의 뿌리 산업인 전자부품 산업 육성과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기업인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개소하였습니다. 센터는 네트워크 분석기, 항온항습 챔버, 열충격 시험기 등 9종 10점의 계측 장비를 도입하여 안양시 소공인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연간 3.5억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맞춤형 특화 교육을 통해 소공인 기술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은 분야도 더 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네. 뭐 아무래도 성과가 좋은 분야는 또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필요한 장비도 많을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만큼 그 부분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 물류 운반비도 지원을 하고 소공인 스마트 활성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예.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렇게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인데 잘 닦아놓은 전자부품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있는데요. 예.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성장성 높은 유망 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궁금한 점 많잖아요. 예. 그 부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예.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신승용 책임이 대답해드립니다. 블루백 인증이란 안양시 유망 창업 기업을 통칭하는 브랜드명으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부여하고 안양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집중관리 지원하는 창업지원 인증사업을 말합니다. 22년 현재 103개 블루백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R&D 비용을 지원하는 블루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블루백 기업들의 기술개발 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유사 업종 혹은 이 업종 간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한 분과 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1년 동안 이룩한 블루백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블루백 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게는 안양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장명예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초창기에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다진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 틀이 정말 꽤나 견고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5년 동안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예. 시간 동안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5년을 버티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옆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배우고 발전도 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1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 중이라고 하니까 예. 이 103개의 기업이 모두 틀을 잡고 성장해 나가면 5년 후는 정말 기대 이상이겠더라고요. 뭐 또 좋은 건 서로 공유를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포럼까지 마련된다고 네. 하니까 그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안양으로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제 뭐 전자부품도 안양, 창업도 안양. 네, 더 늘어가겠죠. 점점 늘어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때는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그중 하나가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이 좋은 규제도 있지만 조금 방해가 되는 규제도 있기 마련인데 안양시는 그런 규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 사실 규제라는 게 참 어렵죠. 맞아요. 왜냐하면 한 번 정해지면 또 바꾸기가 어려운 게 또 규제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규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걸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코로나19로 환자가 늘면서 네. 의료 폐기물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국에 14곳뿐인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면서 2차 감염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군요. 최적의 대안은 병원 내에 친환경 멸균 분쇄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마저도 규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가 이 병원 내 멸균 분쇄 시설 설치 중첩 규제 개선에 성과를 냈습니다. 예. 이 부분 들어봤거든요.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기존의 소각 일변도 처리 방식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의료 폐기물 문제. 그 해결책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멸균 분쇄 시설이지만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설치가 좌절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이 문제에 주목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9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2022년 4월 건축용도 제한 규제까지 개선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각계각층의 염원이 2년 5개월의 안양시의 끈질긴 도전과 노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병원 내 멸균 분쇄 시설이 현실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 혁신에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야, 2년 5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 용도 제한 규제까지 개선했다고 하니까 정말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정말 공부하고 연구했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맞아요. 네. 뭔가 이렇게 깊은 노력이 닿아서 네. 정말 병원 내에 자유롭게 멸균 분쇄 시설이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이 있는데요. 예. 기업 SOS 시스템입니다. SOS 시스템이요? 네, 이게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정기열 기업경제과장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평촌 스마트 스퀘어를 조성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박달 스마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으로서 첨단 분야의 우수 인력이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낡은 공장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는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서 자금, 입지, 기술, 인력, 각종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법률 검토 등의 원스톱 처리를 밀착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낡은 도시를 지식산업센터로 변화시킨다. 경제 창출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예. 자,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우는 안양시의 진정한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준 홍다령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다령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